코로나 이후로 한동안 올라가기만 하던 금리가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때는 워낙 순식간에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정말 오르기만 할까요? 금리 인하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돈 관리해 나가면 좋을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루틴의 박종호입니다. 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미 10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금리 인하.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부자가 될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3번의 기회는 꼭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기회는 단지 3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볼 만한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나한테 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면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짚어볼 텐데요. 우선 금리가 뭔지 이거부터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금리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어디예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돈의 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죠. 코로나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많이 풀수록 돈이 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 즉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소위 돈값이 비싸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비싼 거니까 가급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안 쓰고 비싼 거니까 모아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에만 맡겨놔도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위험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부터 돈을 푸는 순간부터 물가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던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걸 모르고 돈을 풀었겠어요? 아니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부터 살려야 됐던 거죠.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또 올리면 어떻게 돼요?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미리 알았다면 2022년에 주식으로 돈을 덜 까먹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금리를 내릴 거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건요, 돈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돈을 빌리기가 예전보다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직 고점이 안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좀 더 투자 시장에 머물러도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올라갔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 계속 빌빌대고 있죠. 금투세 영향도 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빠지고 나서 아직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구간이 올 테니까 지금 안 오른다고 소외감 느끼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면서 비난만 하는 건 결국에는 본인만 손해보게 될 겁니다. 시장은 늘 돌고 또 돌아요. 하락 구간이 있으면 상승 구간도 옵니다. 그 기간을 계속 기다려서 상승 구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죠.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이런 기대치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 모두 앞으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서둘러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생각해 볼 건 금리를 올릴 때처럼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물가 상승률은요, 무려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 때문에 금융당국도 놀라서 금리를 빠르게 올렸지만 내릴 때는 이게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중금리로 간다고 봐야겠죠. 대출에 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갈 거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거지 물가 자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트 가서 장 볼 때 예전에는 한 1, 20만 원어치 구입을 하면은 장바구니가 두둑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서 한 10만 원, 20만 원어치 사도 장바구니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외식비도 많이 올랐고 과자값, 라면값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는 고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리도 천천히 내려갈 거고요. 대출 한도는 여전히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잡히면 우리 가정 경제에 여유가 생길 거다. 뭐 이런 기대는 적어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고금리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마냥 안타깝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잘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사이클이 오면 그때는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반드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지금은 끝나가지만 다음 고금리 시대가 반드시 또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회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부자 되는 루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같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더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